자, 다들 숙제들 해오셨어요? 당연하죠. 사진 못 봤어요. 저도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숙제인지 모르고. 보시죠.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한 번 더 봐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뭘 봤는지 잘 모르겠는 그 정도 좀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고 시작하죠. 그래. 섬뜩하네. 저 여자는 진짜 저대로 그냥 끝일까? 왠지 끝일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여기 나오는 캐릭터 많지는 않지만 다 비호감 아니에요? 한 명도 약간 좀 이 여자 또 이렇게 뭐 별로 안타깝다는 생각하는 정도로 미안하지만. 어땠어요? 봤어요? 네, 지금 같이 봤잖아요. 어땠냐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비관적이긴 한데 이런 거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칸 영화제하고 우리나라 영화계하고 또 인연이 깊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수상 기록이 좀 궁금한데요? 그 임권택 감독의 출연전이 그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했어요. 1999년에. 그 젊은 나이에 문병준 감독이 이번 수상으로 소위 말해서 떴잖아요. 만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았는데 안 그랬나요? 그래서 저희도 섭외할 때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했는데 의외로 너무 흔쾌히 응해주셨고 사전 인터뷰 때도 봤는데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거나 나 감독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냥 발랄한 대학생 막 이런 느낌. 문 감독이 젊은 나이에 벌써 그 칸의 레드카펫을 밟아보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수상하고 나서의 그 쫑 파티, 그 뒤풀이 파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칸에서의 그 뒷이야기, 이야기를 꼼꼼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번 작품이 칸에 두 번째 초청이 된 거라고 하던데. 그 불멸의 사나이라는 졸업 작품으로 칸에 작년에 초청이 됐었는데 아쉽게 수상은 못했어요. 불멸의 사나이 뭔가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스펙터클한데 어때요? 재밌어요? 스펙터클한 19금이라고나 할까?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이건 더 짧은 단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생각을 하게 하고 느낌이 좀 와닿는 영화긴 했어요. 단편이라든지 짧지만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잖아요. 뭐 액션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이쪽에 관심이 많은가 보죠? 근데 딱히 그 장르나 스타일 정해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인터뷰 기사를 보면 희망을 주는 내용 하고 싶다고도 하고 연애 영화를 하고 싶다고도 하고 예.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아무래도 칸에서의 뒷이야기, 레드카펫 에피소드 듣고 싶어요. 그리고요? 저는 그 세이프 제작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작 비화. 역시 관심이 많아요.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많지 않은 이력에도 단숨에 황금 종려상에 거머쥔 감독의 캐릭터를 전해주세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돼요. Last May at the Cannes Film Festival, the first winner to be announced was a Korean, Moon Byung-gun. The young Korean director's film was the first film by a Korean to receive the prestigious Palme d'Or. It made him an instant star overnight, earning him the nickname of the rising star of Chungmuro. He prefers to be known more modestly as a young director in the making. Today's guest on Heart to Heart is director Moon Byung-gu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 황금 종려상 정말 대단한 상인데 네. 이 정도 받으시면은 젊은 거장이라는 이름도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감동 지망생이라는 예. 단어를 더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너무 겸손한 거 아니세요? 아이, 그래도 단편이고 네. 이게 뭐 거장 이런 말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 아직 제가 생각한 감독은 이제 장편 영화 감독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더 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좀 감독을 생각하는데 뭐 단편 영화 감독도 감독이죠. 근데 저는 장편 상업 영화 감독이 꿈이기 때문에 네. 아직 뭐 거장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숨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좀 젊으시죠. 예. 이제 32살이라고 예. 들었는데 지금 이런 스포트라이트, 그 세계적인 예.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시나요? 어떠세요? 예, 부담이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살면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막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부담은 되죠. 부담 되죠. 근데 다음 작품 할 때 더 열심히 해서 더 부담 드리고 싶진 않은데 네. 그 심사위원 중에 제인 캠피언이라는 예. 유명한 감독님께서도 같은 상을 예. 타셨다가 단편에서 뭐 한 7년 후인가요? 또 예. 장편에서 타셨다고 들었는데 예, 맞아요. 그런 비교를 많이 받으시나요? 어때요? 그게 그 잘못된 인과관계 같은데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약간 네.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냥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은 하고 지내요. 제인 캠피언 아, 감독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메일로 소통하고 이제 뭐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뭐 근데 그거는 그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건 제가 다음 작품을 찍었을 때 만약에 장편을 찍었는데 칸 영화제 초청이 안 돼도 네. 아니 뭔가 죽을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 없이 그냥 찍으려고요. 좋게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하시라는 예, 네, 그런 그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상을 타신 지가 이제 거의 석 달이 다 네. 돼가는데 굉장히 바쁘셨죠? 저희가 예전에도 예. 모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영화제 끝나고 한국 와서는요, 뭐 무엇보다 뭐 기자분들이나 뭐 방송국 PD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연락을 많이 받았고 이제 동시에 뭐 제작사들, 투자사들 뭐 아니면은 어떤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를 도와줬던 스태프들, 선생님들 그리고 뭐 사회 나와서 만나는 동료들 만났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어떤 만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엄청 바빴죠. 네. 네. 그 사이에 뭔가 결정해야 될 것들도 있고 다른 영화제들도 엄청 연락이 많이 와서 그걸 어떻게 되게 제가 그거를 매니지하는데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직도 약간 좀 어리둥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시상식에서 제일 먼저 호명되신 예. 그 상이었잖아요. 네. 그때 순간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좀 안 가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2,800석 정도 돼요. 엄청 큰 극장인데 무대 위에 올라갈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제가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1등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되면 박수 치고 막 기뻐하고 일단 연락처를 얻어서 친해져야지 이런 표정 관리도 하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고 그냥 그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영화제 그 부집행위원장님이에요. 칸 영화제 그분이 이제 호명이 되는 사람은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한다. 가서 카메라로 찍고 뭐 그런 걸 해줬어요. 그래서 제 이름 불렸을 때는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아, 나가야 되는구나. 일단 네. 싫든 좋든.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나갔죠. 나가서 인사하고 웃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웃고 뭐 사진 찍어서 막 사진 보고 웃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다음에 그걸 했었어야 돼요. 제가 수상소감을 그쵸. 했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제가 웃는 거에서 다 모든 사고가 멈췄기 때문에 대충 웃었을 때 이렇게 내려왔죠.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소감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거기 올라가서는 수상 소감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 뭐 거기 경호원하고 네. 그 사회자였던 오드리 토트가 네. 어디로 방향 지시를 했었는데 네. 제가 나가라는 건 줄 알고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갔는데 사실은 여기 와서 수상 소감 하라고 네네네. 했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뭐 회막식이 끝나고 이제 수상자들만 모여서 리셉션 같은 걸 해요. 뭐 파티 같은 걸 하는데 음흠. 거기서 이제 오드리 토트한테 내가 너무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너무 창의적인 방법이었다, 뭐 좋았다, 뭐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다 같이. 네. 그래도 두 번째 초청이시고 예. 그래도 수상소감은 준비해 가셨었죠. 아니요,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 받을 거라고는 네.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1% 정도는 있었겠죠. 1, 2%?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막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네. 밝은 얘기가 뽑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얘기는 좀 비극이고 네. 어둡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어떤 그 영화제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뽑혔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호명됐을 때 참 그래서 사실 1, 2% 정도 네. 예상은 1, 2%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는 당장 뭐 서울에 있는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전화하셨나요? 어떻게 아니요, 하셨나요? 내려와서 이제 사실 단편 같이 찍었던 그 같이 찍었던 감독들하고 다 이제 막 축하하고 막 박수치고 이제 저를 또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뒤로. 그러면서 이제 호명된 사람은 그 폐막식이 끝나기 전까지 네. 모여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네. VIP시나 거기서 기다리면서 VVIP석이요? 아, 예. 네, 그래서 막 거기 명부에 사인해요. 네네. 그래서 사인하고 거기서 이제 제인 캠피언하고 뭐 다른 뭐 배우 미주 밀키슨 그 분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뭐 예, 그러고 있었고 그 지나고 폐막식 끝나고 나서 네. 처음에 어머니한테 하고 그다음에 형한테 하고 그다음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김영식을 할 때 그때 좀 뭉클하셨다고 어디 예, 인터뷰에서 맞아요. 들었었던 것 같아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네. 근데 제 사인이 되게 초라해요. M자 이렇게. M. 예. 더 쓰고 싶은데 영어도 못하고 날짜 써야 되나 했는데 앞에 날짜는 다 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다 이제 어리둥절했어요. 모든 가정들이. 아, 그렇군요. 그 뭐 제인 캠피언하고 이제는 뭐 연락도 계속 하는 한두 사이라고 되셨는데 네. 뭐 세계적인 감독뿐만 아니라 그 네. 배우들, 세계적인 배우들도 네. 많이 만나시고 평소에 만나시고 싶었던 분도 만나시고 이렇게 대화를 네. 나누셨나요?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물론 제인 캠피언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네. 오딜 또트랑도 했고 제인 캠피언 따님이 아마 배우예요. 앨리스라고 아. 뷰티풀 크리처스의 주연인 네네. 헐리우드 배우고 이제 오스카 아이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뭐 요번에 코엔 형제 신작에 나왔던 그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한 배우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사실 연락처를 좀 달라고 제가 네. 장찌도 이제 무대 뒤에서 제가 인사를 했죠. 그래서 네. 요번에 이걸 상을 탔고 그래서 상을 탔다. 네.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 그러니까 친구 그 장찌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네. 다음 작품 같이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알겠다고 해서 다 그런 식의 어떤 호감을 표해서 되게 좋았고요. 네. 그래서 연락처를 지금 다 받아와서 이메일을 하나씩 써야 되는데 네. 영어를 잘 못해서. 아무래도 그 한국의 감독님하고 이제 네. palme d'Or 황금 종려상을 탄 한국의 감독이라면은 그 연락처를 받는 그게 확률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리셉션장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 나눠놨더라고요. 뭐 네. 그래서 그 속에서는 이제 연락처를 되게 잘 주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속에서 이제 계속 똑같은 말만 했죠. 반갑다, 뭐 영광이다, 연락처 주세요. 그 VVIP 서클 있는 예, 방이죠. 예. 아,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운이 좋았어요. 억세게 좋았어요. 근데 자꾸 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 그런 얘기는 있었죠. 그 세이프의 주제가 예. 아까는 뭐 이렇게 밝은 게 네. 될 거라고 했지만 경쟁작에 비해서 오히려 그 사회적인 메시지, 특히 예. 자본주의를 예.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네. 오히려 어필이 됐다 이런 말도 나왔었죠. 네. 그런 의도로 네. 접근하셨나요? 물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공부하면서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데 나와서 막 자본주의를 뭐 비판했다라고 하면 허세인 것 같고요. 네. 제 영화는 조금 더 이제 액션 스릴러, 심리 그냥 재밌게 본 영화고 그 어떤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저변에 넣어놨지만 사실 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이 정도로 어떤 메시지를 넣어놓은 거고요. 네. 그게 아마 차별점이었던 것 같긴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은 어떤 감성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섬세하게 묘사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저는 좀 투박하고 거칠고
그리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조금 너무 이렇게 약간 좀 세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차별점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세이프는 어떻게 네. 보면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은데 공식 네. 개봉을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이제 개봉관을 알아보고 있고 배급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제가 찍었던 학생 때 어설프게 찍었던 작품하고 그리고 2011년에 칸에 갔던 작품하고 이제 마지막 제 거 세 개를 묶어서 네. 어떻게 개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계속 얘기 중이에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상을 타자마자 그런 얘기가 바로 끝났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네. 사실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앞뒤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물 막 들어오니까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매일 분류하는 것도 막 며칠 걸리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감독님, 아까 수상 소감을 네. 못 하셨다고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네. 예,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수상 소감을 좀 해주시죠.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뽑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어떤 격려의 말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겸손하게 다음 작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시네요. 예. 네. Well, we have a very special treat for viewers of Heart to Heart. We're going to be screening Moon Byung-gun's Palme d'Or award-winning short film, Safe. Enjoy. 죄송한데 이거 맞아요? 저기요, 계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아니, 아까부터 자꾸 10,000원씩 비는데.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기다려놔. 감독님, 그 세이프나 사실 네. 첫 번째 그 네. 불멸의 사나이도 보면은 직접 경험했을 스토리는 아닌 것 예. 같은데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사실 불멸의 사나이는 이제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재미있겠다. 세이프 같은 경우는 친구의 시나리오를 제가 완전히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실 책을 많이 봤어요. 고전 소설이나 인문학 책이나 사회과학 책이나 철학 책이나 근데 막 깊게 보진 않았고 그냥 그 이야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먼저 정하고 네. 그 주제에 맞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나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보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두 작품 다 사실 관통하는 어떤 코드는 아이러니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런 행위 때문에 더 좀 엉뚱한 상황으로 이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사실 실제 살면서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공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두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다크한 유머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언뜻 그런 생각이 날 때 뭘 노트를 하시나요? 많은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노트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시던데. 예, 저는 무조건 노트를 다 하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노트가 좀 쌓이면 어느 순간 거기서 이제 버릴 걸 버리고 남는 것만 챙기는 타입입니다. 예. 네. 사실 책을 많이 보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스튜디오에 오시기 전에 저희는 사실 감독님인지 모르고 책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그 스태프가 오셨나 했는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 막
단정 짓고는 쉽진 않지만은 네. 책도 많이 보지만은 사실 스마트폰 많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뭐 TV가 뭐 예. 저희도 TV지만은 수백 배의 채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책보다는 조금 더 빨리 소비되는 이러한 그 인스턴트 TV나 스마트폰에 뭐 이런 게임을 많이 볼 것 같은데 네.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예, 왜냐하면 책을 보면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고 또 글 쓰는데 지구력 같은 걸 좀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루하더라도 계속 보면 뭔가 의미를 파악하고 그게 더 사실 이야기를 읽을 때, 이야기를 접할 때 뭐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아요. TV에서 남이 정해준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글을 보면서 제가 상상하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게 더 네.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좀 지겹긴 하죠. 지겨운 건 사실이에요. 세이프가 저희가 이제 짤막하게 봤지만은 예. safe라는 단어, 영어 단어 자체가 예. 안전하다. 그러면 예. 금고라는 뜻도 예. 있지만은 근데 가장 안전해야 되는 것이 그 더블 언턴으로서 약간 예. 제일 위험한 곳으로도 변했잖아요. 예. 그 칸에서의 첫 스크리닝 있었을 때 예. 반응이 어땠나요? 그 전에 작품들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한동안 원래 칸에서는 영화 끝나면 박수 치는 게 의례적으로 네. 그래요. 근데 제 거는 영화 끝나고 약간 좀 정적이 흘렀다 그래야 되나? 아무래도 비극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타이틀이 마지막에 뜰 때 박수 소리가 들렸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니, 막 이래야지 지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비극이니까 네. 반응이 없었던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끝나니까 네. 대신에 타이틀이 떴을 때 박수 안 쳤으면 좀 마음이 상했을 것 같은데 영화 끝나고 마지막에 또 타이틀이 나올 때 박수를 치셔서 다행히 근데 약간 숙연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주제가 무겁고 네. 좀 약간 끝이 충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약간 수상할 수 있는지 네. 그 약간 예감이 약간 좀 아니요. 안 드셨나요? 전혀? 왜냐하면 네 그냥 이거 어두운 영화라고 인식이 됐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 이건 그러니까 밝은 영화가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두운 게 증명이 됐으니 의도하셨던 바는 네. 이거죠. 제 의도는 뭐 살았지만 네. 제 예측으로는 밝은 영화가 1등을 할 것 같으니까 난 아니겠다 이 생각했죠. 그러셨구나. 예. 그 단편 영화 하면은 이제 저희 예산으로 찍는 네. 경우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세이프도 800만 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사비를 또 들여서 하셨다고 예. 들었는데요. 어떻게 펀딩을 받으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8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신영균 문화재단이라고 그 단편 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서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찍다 보니 약간 좀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때까지 벌어놓은 돈하고 또 편집을 하면서 일을 동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한 300만 원 번 걸로 800만 원 정도로 네. 찍었고요. 신영균 문화재단에는 1차적으로 시놉시스라고 이제 줄거리가 있어요. 그거를 줄거리랑 자기소개서 정도 보냈고 2차로는 시나리오를 보냈고 이제 3차가 있었나? 2차 해서 붙었어요. 그래서 아마 500만 원 받았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제작비도 문제였겠지만은 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나요? 아무래도 장소 헌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에서 찍었는데 사실 지하주차장이 있는 이유는 주차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주차장을 빌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한 몇 군데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한 달 정도 혼자서 이제 일 끝나고 그냥 건물 지하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 빌렸어요. 네. 그 장소 헌팅이 가장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공간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미술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컨티니티를 짜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이 장소 구하는 게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래요. 예산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예. 것이 장소 이렇게 섭외하는 데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가장 많이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뭐였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 비슷했는데요. 미술, 촬영, 조명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들었어요. 3등분 하면 돼요, 500.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배우 출연료 정도. 네. 밥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저렴하게 먹었고 동기들이 제 대학 동기들이 네. 사서 고생한다면서 불쌍하다고 밥도 많이 넣어주고 그래서 네. 그거 먹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직접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해보니까는 굉장히 인상도 네. 동글동글하시고 이렇게 많이 웃으시고 네. 지금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의외로 스태프들은 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일이고 저는 어떤 결과물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그때도 약간 자아를 버리는 타입이라서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끌어내려고 많이 요구를 하죠. 네. 그래서 서로 좀 피곤한데 근데 일 끝나고 뭐 이렇게 뒤끝 같은 건 없어서 예. 그래서 사전 작업을 되게 오래 하는 이유는 그런 현장에서 그렇게 막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네. 합의를 많이 보고 가려고 하죠. 네. 근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고집을 더 많이 부리는 타입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상 못 탔으면 되게 곤란해질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프리프로덕션이 가장 길었다 그랬고 그는 얼마 하셨고 실제로 촬영은 얼마 하셨고 어떻게 되셨나요? 기간이? 프리프로덕션은 5월부터 9월까지 한 4개월 정도 했고요. 이제 촬영은 9월 중순에 한 4일 정도 했고 이후에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영화를 안 보고 있다가 한 10월부터 11, 그 다음에 2월 정도까지 한 5개월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네. 일 끝나거나 일하는 도중에 편집을 했죠. 그래서 5개월, 4개월 프리프로덕션 하고 4일 찍고 5개월 후반 작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4일 동안은 거의 잠을 안 주무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도 예. 마찬가지지만 스태프도 굉장히 맞아요. 고생하셨겠네요. 엄청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일 스텝이었어요. 하루하루만 오는 스텝들. 그래서 네. 이 영화가 뭘 찍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그냥 정으로 와서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한 10명? 11명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와서 근데 막 제가 막 중구난방으로 일을 요구하니 네. 일단은 억지로 하는데 음흠. 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밥은 사였죠. 예전에 같이 일했던 스태프도 있지 않았었나요? 예, 불멸의 이번에. 사나이 때. 예, 네. 조명 감독님도 그랬고 네. 조명 감독님이 있었어요. 조명 네. 감독님. 원래 불멸사나이 찍을 때 도와줬던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제일 먼저 했는데 네. 그분들이 좀 바빠가지고 제가 바쁘다고 하셨나요? 네. 그렇죠. 인제는 안 바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확인 안 해봤지만 네. 그래서 조명 감독님만 네. 네. 그러니까 불멸의 사나이가 사실 감독님의 첫 그 칸느 초청 작품이었잖아요. 예. 2011년 작품인데 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불멸의 사나이는 이제 제가 대학 졸업 영화로 찍은 단편 영화고요. 굉장히 짧아요. 7분짜리이고 독거노인의 1인 극이에요. 그것도 역시 한 장소에서 한 공간, 독거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이 사람이 막 뭔가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막 천장에 막 설치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의 어떤 삶이 보이고 그리고 어떤 결과적으로는 이 삶이 주는 아이러니함을 느껴서 뭐 어떤 용기를 얻는다. 이런 식의 어떤 희비극이에요. 네. 처음에는 비극 같지만 후반에는 희극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한 3일 찍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더 적었을 것 같던데요. 예산은 한 500만 원? 500만 원. 네. 그래서 그때 세트를 막 개조하고 이러느라고 그때도 좀 어려웠어요. 그때도 당일 스텝이었고 키 네. 스텝들은 3명, 4명. 와. 네. 근데 졸업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졸업 전에 어떻게 보면 칸느의 레드카펫까지 밟았는데 네. 그러면 학생으로서 이렇게 주목을 받으셨던 분이셨나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요? 네,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역시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좀 얼빠진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깐에 초청됐다고 했을 때도 좀 사람들이 황당했고 그냥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약간 생각 없이 사는 친구들이 절 여겼던 것 같고. 그러면 2011년에 깐에 초대를 받았을 때, 네.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주변의 리액션은 그냥 응? 축하한다. 그런데 뭐 영화 그러니까 좋겠다 그랬어요. 좋겠다 그러고. 근데 놀랬죠, 다들. 네. 다들 놀랬고. 사실 그때 1인극을 찍었던 친구들이 없어요. 다 상황극이었고 막 드라마가 있고 적어도 15분, 20분 넘어가는 단편 영화를 찍을 때 제가 7분짜리를 찍은 거거든요, 혼자. 네. 왜냐하면 정해진 예산에서 제가 원하는 그림과 연기를 뽑아내려면 불필요한 장소 이동은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할 테고 시간도 들 테고. 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찍자는 원칙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를 만지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처음에 깐에 되기 전에는 뭐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여러 돌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목받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차별화가 또 키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칸 영화제 젊은 나이에 초대받기도 했으면은 이제 또 이렇게 유망주로서 예. 충무로의 유망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을 게 당연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직의 길을 예. 오히려 선택을 하셨잖아요. 예. 왜 그러셨나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단편하고 장편은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공을 다루는 야구 선수와 축구 선수는 공을 다룬다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스포츠잖아요. 단편하고 장편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장편은 더 뭐 지난한 과정들이 있고 좀 더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을 하고 좀 더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단편을 잘 찍고 단편을 성과를 냈다고 해서 장편을 잘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2011년에 이 판단을 했었고 그럼 제가 장편을 찍으려면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그럼 글도 잘 쓰고 이야기도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벌어야겠는데 그 사이 동안 돈도 벌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네. 이 판단이 서서 2011년에 찍었던 단편 영화를 가지고 광고 회사를 지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대신에 원칙은 있었어요. 여기 2개 안 되면 난 취직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 넣었는데 학점이 너무 낮아서 하나 떨어지고 하나는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갔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장편 공부하는 이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취직은 하지 않고 네. 줄여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재단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세이프를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찍고 다시 또 깐에 초청이 됐던 거죠. 그래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잠깐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취직은 했었잖아요. 그죠? 광고 회사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돈을 제가 말하는 취직은 이제 정직원과 정직원 파트타임인데 예. 제가 했던 모든 일은 파트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실 뭐 새벽에 빵 포장도 하고 편의점도 했고 그런 알바는 꾸준히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고급 알바 이런 거 했는데요. 고급 알바는 뭔가요? 진짜 고급인데 사무실 이제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실 관리죠. 근데 사무실은 근데 관리 크게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좀 아는 분이 너가 좀 이렇게 이런 좀 좋은 알바가 있으니까 해라 해가지고 해서 사실은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편집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좋은 알바였죠. 고급 알바. 진짜 최고의 알바네요. 네, 5개월 정도. 뭐 월급도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전 대만족이었는데 이거 깐에 되면서 이제 계약을 끝내서 참 아쉬워. 예. There are only 3 short films on Moon Byung-gun's filmography, but 2 of them have been invited to Cannes. Does that make him a genius? Let's ask his friends who know him best. Moon Byung-gun is headed down a busy street in Gangnam. Where is he going? 영화제 끝나고 대학 동기들 다 모여서 이제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해서 거기 가고 있는 길입니다. 와서 이제 잘난 척하면 뭐라고 할 거다. 각오해라, 실수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This is the first time he's meeting his friends since winning the Palme d'Or at Cannes. They have a lot to talk about. 네, 영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짧고 하는 얘기 하는 데가 제일 재밌죠. 왜냐면 다들 이제 사회 초년병이고 새로운 경험들을 각자 하니까 뭐 하고 지내나. Their passion for the cinema brought the friends together. Now they're all working in different fields. We wondered what his friends thought of Moon's success. 수상을 하기 전에 편집본을 봤어요. 저는 봐서 재밌다고 얘기를 해줬고 황금 종려상을 받을 줄 몰랐고 깐느 초청을 받을 줄도 몰랐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어딜 가도 술을 먹더라도 화제거리를 제공해줬으니까 고마워해야죠. His friends' support remains constant, regardless of the sudden spotlight Moon finds himself in. So what do Moon's longtime friends see in him? 병곤이가 영화 찍기 전에도 같이 얘기도 많이 했고요. 아마 제일 큰 장점은 뭐 하나 꽂히면 좀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같아요. Moon Byung-gun's award isn't just about his past accomplishments. It's a meaningful sign of things to come. Thanks to directors like him, the future of Korean cinema looks bright. 친구분이 그러시던데 뭐 하나에 꽂히면은 열심히 한다. 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막 노력파는 아니란 말일까요? 평소에 노력파인데 노력파죠. 근데 그러니까 그 노력하고 있는 게 뭐에 좀 관심이 있어서 계속 그것만 공부하고 있는. 네. 근데 좀 길어요. 그 기간들이 지지부진하고 뭐 좀 무식하게 막 하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그 형이 이제 꽂히면 계속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거 이제 좀 무식하다 이런 말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학교에서도 대학교 때도 네. 학점이 좀 낮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가 좀 생각보다 재미가 없으셨나요? 아니요, 공부는 재미있었는데요. 수업에 많이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잘 안 나갔지만 전공책은 집에서 혼자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전공책은 집에서 읽다가 좀 읽고 싶을 때 읽으면 더 머리에 잘 들어오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읽다가 다음날 수업 안 가고 뭐 오후에 갔다가 좀 놀다가 집에 와서 다시 읽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달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굳이 막 수업에 가서 막 지겨운데 앉아 있고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 후회하지 않으시죠? 뭐 광고 회사 안 들어간 게 오히려 지금 보면은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영화과 학생들이 약간 학점을 저 때는 신경을 안 썼었어요. 어차피 현장 나가서 일했는데 학점을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영화과 친구들은 그런 거 다 신경 쓰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한 부분, 투자를 한 부분이 뭐인가요? 각색. 시나리오 각색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쓰면서 동시에 공부하고 다른 참고 자료들을 봐야 했기 때문에 그냥 주위에서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책 보고 노는 건데 제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죠. 그래서 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했어요. 그러면은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제인 캠피언이라는 감독을 만나서 좋았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 제인 캠피언의 감독 영화는 이제 뭐 사회적 뭐 비판이나 이런 거는 좀 거리 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좀 존경하는 작품이나 뭐 존경하는 감독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저 뭐 배트맨 이런 거 좋아요. 아이언맨하고 그래서 스파이더맨도 좋아하는데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좀 쉬운 얘기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저변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쉽고 재밌고 또 캐릭터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서 뭐 전 배트맨 시리즈는 다 좋아하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좋아하고 또 뭐 데런 에로노프스키도 좋아하고 제인 캠피언도 좋아해요. 그분도 사실 시대극을 많이 연출하셨는데 그 시대에 깔려있는 정서 같은 것들을 보면 사회적인 메시지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감독 지망생의 블로그를 읽어보니까는 문병곤 감독님은 철저하게 세계 영화제를 타겟으로 작품을 구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웃음의 의미는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약간 와전된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과제로 영화를 찍었는데 과제로 끝나기에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제 나이에 비해. 그러면 이걸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직접 영화제 출품을 처음 했어요. 그때부터 세계 영화제를 처음 냈죠.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세계 영화제 내면 약간 야망가 야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몰래 그냥 다 보내봤어요. 물론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영화가 소비되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영화제에 냈거든요. 그래서 불멸의 산에 찍었을 때는 사실 이게 뭐 세계 영화제를 목표했던 게 아니고 영화적인 영화를 만들어 보자는 어떤 목표 하에 노래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사를 쓰지 않았고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도 쓰지 않았고 뭐 간단한 시각 효과에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뭐 디졸브 같은 것도 절대 쓰지 않았고 그냥 단순한 영상 그리고 단순한 컷 편집 그리고 단순한 음향 사용 그리고 대사는 없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약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대사가 많으면 이 자막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장애가 있긴 해요. 그래서 불멸산해가 어쩌다 보니 이 한국 영화제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제도 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1학년 때 좀 해봤으니까 2학년 때는 좀 더 약간 좀 더 치밀하게 냈죠. 네. 그래서 다행히 영화제에 됐고 세이프 같은 경우는 대사가 있어요. 음악도 있고 카메라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건 세계 영화제를 노린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미장센 영화제, 한국 영화제가 목표였고 근데 그건 어쩌다 보니 근데 한국 영화제는 5월 달부터 받더라고요. 그래서 칸 영화제는 4월 달부터 받기 때문에 미리 내본 거죠. 그런데 다행히 다 뽑혀서 네 그렇게 된 거죠. 철저하게 그거를 예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제라는 건 매년 심사위원이 바뀌고 매년 그 영화제에서 기획하는 어떤 컨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제 얘기를 재밌게 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영화제에 갈 확률이 커지지 영화제를 목표한다는 건 약간 어불성설이죠. 그러면은 칸에는 이제 4월에 출품하셨잖아요. 네. 작품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네. 미장센 전에 대답이 왔나요? 언제 그렇죠. 미장센 전에 나왔어요. 네. 바로 4월 말, 4월 중순. 주위에서는 두 번째는 뭐 안 된다, 뭐 예. 초청도 안 받고 그리고 뭐 수상은 더군다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쾌감이 네. 있었겠네요. 예, 4월 말인데 그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뭔가 싶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면서. 대신에 편집이 끝났을 때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으니 더 이상 건들지 않겠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 편집해놓고 영화제 보내놓고 사실 저는 다른 이제 장편 시나리오 쓰려고 막 공부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영화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뜬금없이 또 연락이 와서 이게 뭔가 해서 좀 놀랬죠. 그래서 되게 기뻤던 건 그거예요. 그냥 영화제 끝나고 나서 제가 영화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 유예 기간이라고 해야 되죠. 그 유예 기간이 길어졌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네. 근데 상을 탈 줄을 전혀 몰랐죠. 네. I'm here with the director Moon Byung-gun, whose short film won the Palme d'Or at the Cannes Film Festival.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칸 수상으로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더 이상 물론 계속 해야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게 네. 전 마음이 제일 편하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찍을 수 있는 어떤 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제 성과인 것 같아요. 제가 당당하게 취할 수 있는 성과. 그러니까 그걸로 그 기회로 다음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의 성과죠.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에게 조금 힌트를 좀 줄 수 있나요? 장편인지 그리고 장편이라면 어떠한 게 출발점인지 저는 이제 물론 그 장편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아직 이야기는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사실 어떤 감독님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고전 소설 다시 읽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브레인스토밍이나 그러나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면서 계속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책 읽는 시간을 되게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네. 계속 좀 지겨워도 계속 읽고 있어요. 뭐 그러다가 이건 해봐야지 하면 떠오르면 네. 네. 근데 아마 되게 쉬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쉽고 빠르고 액션도 좀 들어가고 뭔가 배트맨은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배트맨은 아무래도 안 시켜줄 것 같고 제가 좀 작은 사이즈에 네.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네. 액션은 어떻게든 들어갈 것 같고 네,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 차별화에 또 중점을 두시는 것 같고 아이러닉한 거 그리고 네. 유머가 들어간 것 같아서 네. 장편 영화도 저희가 정말 큰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t was director Moon Byung-gun, who won the coveted Palme d'Or at the Cannes Film Festival this year. Hopefully you can see his short film, Safe, and we'll look forward to his long film feature in the future. You can rewatch today's interview on our homepage at irantv.com. Until next time, bye-bye.